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유저와 사용자가 있어야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전략 및 홍보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담으로 지금의 상황은 개발자에게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개발만 해도 좋고 사업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분야들이 점점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는 PC 중심의 인터넷 등으로 혁신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생활 자체를 변경시키는 역할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식점 주문으로 키오스크를 받는 음식점이 많아지고 있고요. 도서관이나 카페 등에서도 키오스크는 잘 활용되고 있죠. 어느 식당에서 보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곳에는 돈이 흐르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생활이 변경되는 것을 잘 찾아낸다면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니까요. 비개발자라면 아무리 기획이나 기회를 잘 잡았더라도 제품이 잘 개발되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기회더라도 제품이 나오지 않거나 형편이 없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잘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동네 장사를 하는 구멍가게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을 해야 그 규모나 수익이 몇십 배 혹은 몇백 배로 기회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눈을 넓혀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판매, 서비스 판매, 그리고 광고입니다. 부가적으로 구독 모델과 기부 또한 있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과는 달리 그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판매는 소프트웨어의 직접 판매입니다. 패키지로 소프트웨어를 팔 수도 있고 특정 회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용은 구매한 사용자에게 권리가 있지만 해당 제품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팔 수 있고 제작했던 소스를 활용해서 다른 업체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판매입니다. 수수료 모델인데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해당 방법은 서비스가 너무 많기에 굳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트래픽이 많을 때 유용한 수익 창출 수단입니다. 직접적인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끼워 넣는 키워드 광고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주 모집이 힘들기 때문에 구글 애드센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야 됩니다. 광고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여기서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수익 요소 이외에 메일 서비스 구독이나 채널 구독 등과 같이 구독 모델이 있고요. 기부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운영할 때 언급한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에서 어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영상을 올린 크로스핏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판매입니다. 매달 제품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 베이 등은 수수료 모델이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는 광고 모델입니다. 해당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지는 성격과 전략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 베이는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합니다. 그렇기에 수수료 모델이 되며 이 결제라는 방식 때문에 다른 나라로 확대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나라의 통화와 세금, 결제하는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아블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트레이디어 같은 사이트는 게임 내의 아이템으로 거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은 이용하는 유저들이 보는 광고입니다. 이 모델로 결정됐다면 유저를 유입시키는 것이 앞서 수수료 모델보다 훨씬 좋은데요. 유저가 많아지고 사이트가 활성화될 때까지 홍보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수수료 모델의 경우 당장의 거래가 성장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지만 광고 모델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됩니다.
이에 같은 게임 아이템 판매라는 분야에도 내가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비슷할 수 있지만 사이트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어 이용하는 유저들도 달라집니다. 이야기의 흐름 때문에 수익 모델을 먼저 언급했는데요.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렇기에 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소프트웨어의 기능으로 더 편리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은 해당 사항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아이템 거래의 경우 같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게임 내에 아이템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의 거래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개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 및 수익 모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운영 방법을 결정했다면 이제 이용자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유저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성별, 나이, 국가 등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합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홍보 및 디테일한 사이트 기능 및 특색을 만드는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존과 다른 방식의 UI나 기능을 시도해보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이전의 연령대의 경우 시간은 많고 돈이 없으며 기존 세대와 다른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문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연령대가 높다면 돈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 등을 생각했다면 이 다음에 하는 것은 운영과 홍보 전략입니다. 이것은 사이트의 활성화에 따라서 전략이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잡고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